어딘가 나간 뒤에. 혼자 돌아올 건가요? 그거는 모르겠다. 부자 같아요? 비용 같은 거는 신경 안 쓰더라. 독신이고 부자지. 그렇다면 우린 그 짓을 또 해야겠네. 그럼요. 해야죠. 하지만 고생한 다음엔 보람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 좀 이상해졌어요. 얼마 전부터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난 좀 피곤해서 그런다 얘야. 딴 일은 없어. 나는 좀 쉬고 싶다. 어머니가 못하시는 집안일은 제가 대신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온종일 쉴 수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휴식은 꼭 그런 게 아니야. 말하기 쑥스럽다만 한다. 난 요즘 밤이 되면 가끔 하느님이라도 믿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어머니는 그런 생각할 정도로 늙진 않았어요. 다른 좋은 일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본 말이다. 하지만 어쩌겠냐. 살 만큼 살았으니 이 생각 저 생각 않고 마음 편히 지내고 싶은 건 당연하지 않니? 마르타, 너같이 늘 긴장해가지고 모질게 살 수만은 없어. 그리고 네 나이에 그건 할 짓이 아니야. 이 또래 다른 애들은 그저 철없이 재밌게 지낼 생각만 하라. 철없는 짓이라지만 우리들이 하는 짓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두자. 이번엔 무서워서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는 말 있는 것 같네요. 너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꽁무니 빼지 않고 내 할 일을 하고 있잖니? 때때로 웃음 짓기도 하는 네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말이었어. 나도 가끔 웃을 때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그런 모습 본 적이 그것은 없어. 제 방에 혼자 있을 때만 마르타! 네 얼굴이 왜 그렇게 모질게 보이니? 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 걸 어쩌겠니? 네. 어머니, 우리가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하늘 끝조차 보이지 않는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되면 이 여인숙도 1년 내내 비만 내리던 이 마을도 버리고 이 그늘진 고장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토록 꿈에서 그리웠던 그 바다를 눈앞에서 대하는 날이 온다면 그날은 어머니도 제가 웃음 지는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닷가에서 자유롭게 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머니 그 말 입 밖에 꺼내는 것을 두려워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그 남자 꼭 붙잡아야만 해요. 그 남자가 부자라면 내 자유는 그 남자와 더불어 시작될지도 몰라요. 그 남자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어머니한테? 아니, 그냥 두어 마디 정도. 방이 있냐고 물었을 때 표정은 어땠어요? 글쎄 잘 모르겠다. 난 눈도 어두운 데다가 잘 보지도 않았거든. 지금까지 경험으로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지 않은 편이 낫다는 걸 알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속이는 게 훨씬 더 쉽거든. 염려 마라. 이제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게 두렵지 않구나. 잘됐어요. 난 돌려서 얘기하는 건 제일 싫어. 범죄는 범죄.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해야죠. 방금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손님을 상대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생각은 안 했어. 그냥 습관적으로 대답한 것뿐이야. 습관이라고요? 그렇지만 기회가 자주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죄를 짓는 일이 두 번째면 그때부터 벌써 습관이 됩니다. 처음 짓는 죄란 시작도 아니야. 그건 그것으로 끝인 거지. 기회가 아주 드물었어. 그래서 여러 해에 걸쳐 저지른 것이라고 해도 기억이라는 것이 습관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 맞아. 내가 그 사람을 응대한 것도 재물이 될 것을 알고 똑바로 쳐다보려 하지 않은 것도 모두가 습관이지. 어머니 그 남자를 꼭 죽여야만 해요. 그래. 아마도 죽여야겠지. 아주 이상한 어조로 말씀하시네요. 나는 정말 피곤하다. 제발
죽으면 좋겠다. 사람을 죽인다는 건 정말 고된 일이거든.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죽든 광야의 한복판에서 죽든 난 아무래도 좋아. 일을 다 끝낸 다음 너와 함께 떠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반드시 떠나요. 정말 멋진 순간이 될 거예요. 어머니, 기운을 내세요. 조금만 냈으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듯 우리가 직접 사람을 죽인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남자는 차를 마시고 나서 잠이 들 거고 우린 살아있는 그 사람을 강가로 떠매고 가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남자는 수문에 걸린 채 발견되겠죠. 운이 없어서 눈을 뜬 채로 투신자사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이에요. 그 언젠가 수문 청소하는 걸 구경하던 날 어머니 저한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해치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고통을 덜 받는다고요. 그리고 인생은 우리보다 더 가혹한 거라고요. 어머니, 기운을 내세요. 어머니는 드디어 쉴 수 있게 되고 우린 여기서 영원히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가끔 우리가 없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가벼워진단다. 그런 거라면 죄라고 할 것도 없지. 그새 약간 거들었다고 할까? 말하자면 알지 못하는 생명을 뒤에서 슬쩍 떠밀어준 것에 불과한 거야. 아무리 봐도 인생이 우리들보다 더 가혹한 게 분명해. 그래서 어쩌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걸 거야. 어머니, 저기 먼 나라에는 모래사장이 너무나 뜨거워서 발바닥을 데일 정도라는 게 정말일까요? 가보질 않았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니? 하지만 다른 사람들 말로는 햇빛이 모든 걸 태워버리고 만나더라.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햇빛이 사람의 영혼까지 태워버리고 번쩍번쩍 광채를 발하는 속이 텅 빈 육체만 남겨놓는데요. 네가 꿈꾸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냐? 네, 영혼을 떠안고 사는 게 지긋지긋해요. 온갖 구차한 문제들 햇빛이 다 죽여버린다는 그 고장으로 한시 바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제가 살 곳은 이곳은 아니니까요. 그래,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면 꼭 같이 가마. 하지만 나는 내가 살 곳으로 간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웬만큼 나이를 먹으면 맘 편히 쉴 수 있는 고장이란 없는 법이거든. 온갖 추억이 깃들어 있는 이 보잘것없는 벽돌집 한 칸을 손수 마련한 것만도 벌써 대견한 거다. 준비해라. 아무도 없습니까? 말이야? 미안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잠시 뒤에 돌아갈게요. 그러나 당신이 혼자 와 있는 것을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사람이 올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내가 하려는 일이 헛일이 돼. 누군가 와서 당신 생각과는 상관없이 당신을 알아볼 기회는 있어야죠. 바로 여긴가요? 바로 여기야. 난 이 문을 나갔었지. 20년 전에. 너희 동생은 어렸었어. 이쪽에서 놀고 있었지. 어머니는 내게 키스도 해주지 않으셨어. 그렇지만 난 그때 아무렇지도 않았어. 야, 아까 두 사람 다 당신을 몰라봤더니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라면 반드시 아들을 알아보는 법인데. 어머니는 나를 20년 동안에는 못 봤어. 난 그때 어린 소년이었지. 거의 어린애나 마찬가지였어. 어머니는 늙었고 눈도 나빠졌어. 나 자신도 겨우 어머니를 알아봤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안으로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 다음 자리에 앉았는데 모든 게 다 낯설었다 이거죠? 내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았어. 두 여자가 말없이 날 맞아주고 그리고 주문한 맥주를 갖다 줬어. 나 내 쪽을 보는 듯 했지만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어. 모든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단 말이야.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말해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그저 그럴 땐 저예요 하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모든 게円満히 끝나는 거라고요. 그건 그래. 하지만 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었어.
이 돌아온 탕아에게 성찬 같은 걸 기대하고 있는 내게 글쎄 돈을 받고 맥주를 주는 거야. 왠지 가슴이 베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지. 한마디 말이면 충분했을 텐데. 그 한마디가 생각나지 않더라니까. 그렇지만 안 돼. 급할 건 없어. 난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왔잖아. 가능하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 난 저 두 사람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걸 깨달았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나 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남들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남 모르는 사람을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럼 왜 나 돌아왔어요 하고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백은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당신도 그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아보기 바란다면 자기 이름을 대는 게 상식이죠. 자기가 아닌 것처럼 말하지 않으면 뒤틀려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고 말고요. 당신의 방법은 좋은 게 못 돼요. 이것 봐 말이야. 이건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야.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난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좀 떨어져서 밖에서 그들을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저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더 잘할 수 있을 테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생각해낼 거야. 결국 꼭 필요한 말을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누구나 그렇듯이 저예요 하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아니죠. 사람의 마음은 단순한 말로 나타내는 거죠. 어려울 것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긴 제 아내고요. 저희가 사랑하는 나라에 살았습니다. 바다가 있고 태양이 빛나는 나라죠. 하지만 그걸로 충분히 행복하지 못했어요. 제겐 당신들이 필요해요. 이것 봐 말이야. 내가 저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걸 깨닫는 거야. 인간이란 결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말이야.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이 고장에 온 뒤로부터 모든 게 다 조심스러워요. 주변을 둘러봐도 웃는 얼굴 하나 본 적이 없어요. 이 유럽이란 고장은 정말 슬픈 고장이죠. 여기 온 뒤로 당신 웃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저는 저대로 오시면 많아졌고요. 왜 내 고장을 버리고 여기로 오게 만들었죠? 돌아가야 여기서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 행복을 찾으러 온 게 아니야. 행복이라면 이미 우린 누리고 있잖아. 왜 그것으로 만족 못하죠? 행복이 전부가 아니야. 인간에게 의무라는 게 있어. 내 의무는 어머니를 다시 찾는 거야. 내 마음의 조국이니까. 그만 가져가자. 부탁해. 이렇게는 못 가요. 그럴 순 없어요. 자, 보라고. 빨리 떠가. 나한테 키우고 왔잖아. 남아있겠어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볼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여기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건 안 돼. 당신은 입을 열고 말 거야. 야, 우리 결혼한 지 5년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5년이지. 오늘 밤 처음으로 둘이 떨어져서 지내는 거라고요. 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 사랑해왔어요. 난 지금의 당신이 좋지 달라진 당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남편을 거스리는 아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번만은 그 텅 빈 침대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요. 당신이 날 혼자 버려두는 것이 무섭다. 내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신의 사랑은 사랑이고 당신의 의무는 의무예요.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마치 나의 존재를 잊은 듯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럴 수 없죠. 저렇게 오늘 밤은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말이야. 어린애처럼 들고 있어. 맞아요. 어린애 같은 짓이죠. 근데 우리 고장에서는 행복했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무섭게 느껴진 게 어디 내 탓인가요? 그냥 나를 내버려두지 말아요. 오래 안 걸려 말이야. 나에겐 지켜야 할 맹세가 있어. 무슨 맹세요? 어머니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 자신에게 한 맹세지. 그거 말고도 지켜야 할 맹세가 하나 더 있잖아요. 무슨 맹세? 나와 함께 살기로 약속한 그날 내게 한 맹세요. 도대체 어쩌자고 그러는 거야? 난 단지 어머니를 다시 찾아 도와드리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것뿐이야. 또 나의 꿈과 응원하는 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어. 내게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되고 말아. 내게 그런 것들이 없다면 당신도 나를 지금처럼 사랑해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가 있죠. 그런 이유로 나를 꼼짝 못하게 하니까요. 이제 그런 목소리 듣지 않겠어요. 그런 목소리를 귀를 막겠어요. 그건 당신의 고독의 목소리지 사랑의 목소리가 아닌걸요? 마리아!
사정 들어가는 모양을 잘 좀 살피도록 혼자 있게 죽으려. 이건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와 한 지붕 밑에 자는 게 무슨 큰 문제겠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건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단지 사람이란 고향을 떠나서 살거나 잊혀진 존재로 있는 한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야. 나는 내 고향을 다시 찾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 이상의 건 생각지도 않고 있어. 그런 거라면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당신의 방법은 좋은 게 못 돼요. 그 방법이 좋아요. 그 방법이라야 내가 가진 꿈이 옳은지 그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테니 말이야. 네, 당신이 옳길 바래요. 그렇지만 내게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고장에 다른 꿈도 다른 의무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봐줘. 내가 모든 말을 해결할 수 있는 말을 꼭 찾아내겠어.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꿈을 꾸세요. 말이야. 말 좀 해. 내게 무슨 위협이 닥쳐온 건 아니지 않았어. 그렇다면 잘 있어요. 내 사랑 당신을 지켜주길 빌겠어요. 당신은 무언가 찾으러 떠나고 내게 오직 기다림만 남았군요. 하세크 카를르 38 보헤미아에서 오셨네요. 직업은요? 무직입니다. 직업 없이 산다면 아주 부자건 아주 가난하시겠네요. 아주 가난하진 않습니다. 여러모로 그저 만족하고 있죠. 거기에서 오시는 길인가요? 아니요. 아프리카에서 오는 길이죠. 바다 건너 쪽이죠. 행선지는요? 아직 모릅니다. 사정 여하에 따라서. 여기서 오래 체류하실 작정이신가요? 아직 모릅니다. 여기서 무엇을 찾아내느냐에 달려있으니까요. 손님을 기다리시는 분이 혹 계신가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계시죠?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단지 여권인지 주민등록증이지만 기입하면 됩니다. 여권입니다. 그런데 보시겠습니까? 저쪽 나라에 가시면 바다 가까이 사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잊어버릴 뻔했네요. 가족은 있으신가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서로 떨어져 지냈죠. 아니, 결혼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어떤 여관에서 그런 걸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 지방 행정기관에서 주는 서류에는 그런 조사 항목이 들어있는데요. 참 이상하군요. 네, 기혼자입니다. 결혼 반지를 보셨을 텐데요. 못 봤습니다. 부인의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자기 나라에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방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마실 것을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방해는 안 되겠죠? 방해라뇨. 여긴 손님을 맞으려고 마련한 홀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혼자인 경우가 많은 사람이 붐빌 때보다 더 귀찮을 때가 있으니까요. 왜요? 손님께서 무슨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오셔서 농담을 하셔도 저는 그런 것에 반응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어 보시면 아주 조용한 여인수가 얻으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거의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요. 그건 사업상 별로 안 좋겠는데요. 물론 수입은 주겠지만 그 대신 조용하다는 이점이 있죠. 조용한 생활이란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니까요. 사실 떠들썩한 손님이 위로 닥치는 것보단 좋은 손님 한 분이 월등 낫죠. 우리가 바라는 건 바로 그런 좋은 손님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몹시 답답해지기도 하겠네요. 몹시 외롭다고 느껴질 그럴 때는 없나요? 한 가지 말씀드려두는 편이 낫겠네요. 저희 집에 오신 분은 손님으로서의 권리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대접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외로울까봐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손님이 저희들께 폐가 되는가 아닌가, 방해가 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실 일이 아니든 말입니다. 손님의 입장에서는 뭐든지 요구하십시오. 그건 손님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행동은 삼가하셔야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저 호의의 표시로 말한 것뿐입니다. 기분을 상하게 했더라면 죄송합니다. 아주 상관없는 남 같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그저 한마디 한 것뿐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손님답지 않은 말씀을 계속하신다면 그땐 간단합니다. 숙박을 거절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만 여자들이서 손님께 방을 내어드렸다고 해서 그 이상 내밀한 사생활까지 간섭하도록 둘 순 없어요.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신다면 모든 일이 잘 돼나갈 거예요. 물론입니다. 제가 그런 잘못된 사람으로 보인 것은 가장 큰 잘못입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손님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단지 전 그동안 오해가 없도록 분명하게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군요. 적어도 현재로서는.
왜요? 손님으로서의 말씀이시라면 전혀 거리끼질이 없으실 텐데요. 손님 대부분 뭐든 다 말씀하십니다. 불행히도 나는 나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능하지 못합니다. 한경, 그런 거 별로 도움이 안 될 테죠. 내가 그저 잠깐 동안만 머무는 것이라면 나에 관해서 아실 필요도 없겠지. 반면에 내가 장기간 머문다면 시간은 충분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아도 자연히 알게 되겠죠. 방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손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숙박분을 기대님. 네. 아마 여기 수도원을 보러 오신 모양이군요. 여기 수도원이라면 구경할 만하죠. 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로서 또한 예전에 왔던 이 고장을 다시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곳에서 사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예전에 이곳을 지나간 일이 있었죠.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마을이네요. 네, 그렇긴 하죠. 하지만 이곳에 오면 뭐라고 할까요? 마치 제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래 머무실 예정이신가요? 아직 모릅니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모릅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무르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정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애정이라던가 그런 것이 없다면 꼭 거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거죠. 더욱이 환영을 받을지 어쩔지 잘 알 수 없는 걸 보면 자연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짓기 어려울 수밖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며칠 못 가서 실증 나고 말 겁니다. 아니요, 전 마음이 잘 변하지 않은 편이죠. 그리고 어느 한 기회만 주어지면 여러 가지 추억들이 생겨버리거든요. 마음 같은 것이 무슨 상관이죠? 왠지 흥미를 잃으신 듯한 표정이시네요. 이 요가동을 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셨나요? 굳이 따지자면 수십 년이 흘러갔죠. 하도 오랜 세월이 지나가서 대체 언제 시작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의 내가 어땠는지도 잊어버려요. 제 딸이에요. 어머니 그런 것까지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자분들이야 누구나 그래야겠지만 누군가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든든한 의지가 되어주는 남자라도 있었다면 아마 만상 달라졌겠죠. 예전에는 남자의 손을 빌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았죠. 남편과 나 둘만으로는 벅찼으니까. 남편하고 나는 서로 상대방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니까요. 난 그이가 죽기 전부터 이미 까맣게 그 일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말입니다. 아들이 있어서 그가 힘이 되어주었다면 그 아들을 잊지는 않으셨겠죠. 어머니 아들이라고요? 난 너무 늙었어요. 나같이 늙은 사람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걸 잊어먹기가 일쑤죠. 마음이 닳아버려서 그래요. 네. 그러나 아들 쪽은 결코 잊지 않았을 겁니다. 설령 아들이 이 집을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다른 손님과 같은 대접을 받겠죠. 즉 친절한 무관심이죠.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그것으로서 만족했어요. 반값을 치고 열쇠를 받았을 뿐 자기 속마음 같은 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좀 우리 일이 아주 간단해지죠. 마르타 그만해둬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손님들이 오랫동안 머물렀나요? 몇몇은 아주 오래 머무기도 했죠. 우리도 오래 머물도록 온 정성을 다했고요. 돈이 많지 않은 딴 분들은 그 다음날 바로 떠났어요. 그분들에겐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죠. 나는 돈이 많으니 괜찮으시다면 이 여관에 한참 동안 머물고 싶군요. 숙박비를 선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손님. 부자이신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만 손님 마음속 이야기만은 삼가해주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라면 우리 전혀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니까요. 조금 전에 손님 보고 이 집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한 참이었어요. 그토록 손님 말투가 저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네요. 열쇠를 받으시고 방을 구경하시죠. 하지만 이 집에 손님 속마음에 도움될 만한 것은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너무나 오랜 세월 음울한 날들이 저희들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 세월 속에서 우리는 손님께 호의를 베푸는 맛을 잃어버렸네요. 받으시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우리가 손님을 조용히 대접해드리는 것은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것. 내쫓지 않고 조용히 재워드리는 것 또한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손님.
하지만 내 딸로서는 절대로 용납 못하는 화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괜찮다, 얘야. 나는 몸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 손만 해도 아직은 튼튼하고 이 손으로 남자의 두 다리도 거뜬히 들 수가 있답니다. 내 말이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아닙니다, 부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방금 전에 아들 대하듯이 괜찮다, 얘야라고 말씀하셨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자식 같아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말투가 돼버렸네. 알겠습니다. 올라가시죠. 뭐 필요한 거라도. 아닙니다, 부인. 다만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뭐하러 저 손님 앞에서 내 속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혹시 손님이 이 손을 봤다면 마르타가 말한 뜻을 알아차렸을지도 몰라. 그랬다면 오늘 당장 떠나버렸을 텐데. 아니야. 그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했어. 죽고 싶은 걸 거야. 하지만 나는 오늘 밤 그 손님이 떠나줬으면 하는 마음. 그래야 오늘 저녁에도 또 아무 일 없이 자리에 들어 잠들 수 있을 테니까. 나는 너무 늙었어. 또다시 그 남자의 몸뚱어리가 흐느적거리지 못하도록 발목을 꽉 거머쥐고 길을 따라 강기슬까지 가기에는 나는 너무 늙었어. 어찌나 늙었는지 있는 힘을 다해 그 몸뚱어리를 물속에 집어던지고 나면 두 팔은 충돌해지고 숨은 끊어질 듯하고 근육은 뭉쳐지고. 왜? 그래서 잠든 남자의 무거운 몸이 수면을 때릴 때 얼굴에 튀어오르는 그 물방울을 씻어낼 기운마저 없어진다니까. 정말이지. 나는 너무 늙었어. 힘을 내야지. 우리들의 샘으로서는 완전하잖아. 이 사람을 잠재워야지. 하지만 오늘 밤을 보내기 위해서 잠이 필요한 점은 오히려 나한테. 그리고 나는 너무 늙었어. 무슨 고상에 잠겨 계신 거예요? 할 일이 세상 같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어. 내일 일이나 좀 생각해보는 게 나을 텐데요.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네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 바로 그거였지. 꼭 닮았구나 마르타. 하지만 하는 수 없이 적극적이 되는 것도 제발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참 이상하지. 네 아버지는 경찰이 찾아올까봐 겁이 나며 무서움을 잊으려고 그 말을 하곤 했는데 넌 내가 조금이라도 정직해지려고 마음먹으면 그 마음을 없애려고 그 말을 하니 말이다. 어머니께서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은 그저 편히 잠들고 싶다는 기분에 지나지 않아요. 어머니, 필요하시겠지만 조금만 기운을 내세요. 오늘 밤만 지나면 마음대로 쉴 수 있잖아요. 그래, 네 말이 옳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 손님은 다른 손님들하고는 좀 달라 보이지 않니? 엉성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주의력이 산만한 사람이에요. 또 지나칠 정도로 고지식하고요. 사형수가 이제 곧 죽는 마당에 사형 집행인에게 괴로운 신들을 이야기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원칙상 안 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대책 없이 끼어드는 그의 태도도 좀 짜증스럽고요. 이번 기회에 끝장내야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저번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는 화를 내거나 동정하는 법이 없었어. 꼭 필요한 무관심만을 가지고 있었지.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 나는 나대로 필요해 있고 너는 잔뜩 신경이 날카로져 있고 일이 이렇게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꼭 그렇게 억지를 써야겠니? 돈 조금 더 짜고 이것저것 무시하고 덤벼들어야겠어?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 이 그네진 고장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바다가 내다보이는 집을 갖기 위해서요. 어머니께서 인생이 지쳐버리셨다면 전 이 꽉 막힌 지평선이 죽도록 싫어요. 여기선 단 한 달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늙었으니까 그저 눈을 감고 잊어버리고 싶겠죠. 하지만 전 달라요. 전 아직도 20살 때 욕망이 남았다고요. 이제는 그 욕망과 영원히 연을 끊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삶 속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머니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구름이 태양이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구름이 가득한 나라에 나를 낳아주신 것은 바로 어머니잖아요! 모르겠어. 마르타. 너한테서 그런 소리까지 듣고 살아야 한다면 난 차라리 잊혀진 채로 있는 편이 낫겠다. 네 오래비가 나를 그렇게 잊어버렸던 것처럼 말이야. 어머니, 어머니를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제 곁에 있어주지 않는다면 제가 어머니를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저는 어머니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에게 무리하게 묻는 일이 있다면 용서해주세요. 너는 착한 아이야. 그러니 오늘 밤 내일까지 기다리자고요? 모르겠어. 그렇지만 오늘 밤은 그렇게 하는 게 싫다. 오늘 밤은 그만두자. 그 정도의 여유쯤이 어떠냐? 혹시 아니? 저 젊은 사람의 도구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지도 모르잖아요. 구원을 얻을 필요가 없죠. 지금 그 말씀은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어머니께서 오직 바랄 것은 오늘 밤 일을 해치우면서 잠들 수 있는 권리를 찾는 거예요. 그거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한 거 바로 잠잔다는 거. 어머니, 그럼 이미 구원은 우리 손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정해야 돼요. 오늘 밤으로 하느냐, 아니면 아예 그만두느냐요. 마리아 마리오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야.
또 호텔방에서 마리아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고장의 저녁은 언제나 행복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행복은커녕 아니야. 공연이 불안해하는 거야. 원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깨닫는 게 중요해. 그래? 이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뭐죠? 실례합니다, 손님. 수건과 물을 갈아드리려고 왔는데요. 벌써 걸어놓은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가끔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들 사이에 그런 것이 허용되는지 확실치가 않아서요. 그거 보세요. 손님은 다른 분들처럼 평범하게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적응하도록 시간 좀 주십시오. 손님은 곧 떠나십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실 텐데요. 이 방이 원하시는 것만큼 안락하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이 방은 아주 깨끗하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최근에 개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떻게 하셨죠? 자잘한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뭐 그런 불평은 이해가 갑니다. 또 오래전부터 침대 머리맡에 전등을 달아놓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책을 보는 분들에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매번 일어나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해야 되니까요. 과연 그렇군요. 거기까지 미처 눈여겨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건 그리 큰 골칫거리는 아니죠. 손님은 퍽 관대하시네요. 이 여관에는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도 전혀 신경을 쓰시지 않으니 참 다행입니다. 시설이 불충분하다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건 우리들 사이의 약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색다른 데가 있어요. 설비의 결함을 구태여 설명하는 것이 주인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마치 나더러 나가달라고 설득하는 격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어머니와 전 손님을 받을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나를 붙잡으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눈치챘습니다. 그래도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저의 지불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무슨 비행을 저지른 인물 같은 인상을 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 어머니와 전 이 여관을 그만두고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래전부터 이 여관을 폐업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준비가 힘든 건 없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오시자 우린 전부터 해왔던 여관업을 다시 할 기분이 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보고 나가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망설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망설이고 있는 쪽은 접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집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저는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루 이틀만 더 머물면 문제가 간단해질 것 같은데요.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말입니다. 여기 같으면 저에게 필요한 마음의 안정과 조용한 분위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님 희망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뭐죠? 원래 있던 고장으로 돌아가시나요? 네. 아마 그렇게 되겠죠. 거긴 아름다운 고장이겠죠? 네.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거긴 인적 없는 바닷가에 모래밭들이 있는 그런 곳이라면서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곳이죠. 이른 새벽이면 바다스들의 발자국만이 모래 위에 남아 있습니다. 생명의 표시는 오직 그것뿐이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리고 저녁은요? 마음을 뒤흔들어 놓아요. 그래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죠. 저는 저쪽 나라를 자주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어요. 그 고장에 대한 여행자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책도 가능한 읽어보았어요. 참 기운이 도는 이 고장에 멋없는 봄철에는 자주 저쪽의 나라를 상상하곤 하죠. 그러고 있으면 제 주위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네, 이해가 갑니다. 저쪽 나라의 봄은 목이 컥하고 멜 정도랍니다. 하얀 언덕 위에 수천 수만 송이의 꽃이 활짝 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언덕 위에 1시간만 돌아다니고 나면 노란 장미꽃에 꿀렵니다. 옷에 잔뜩 묻혀서 돌아오게 되죠. 정말 황홀한 곳이네요. 이 고장에는 수도원 앞들이 어쩌다가 피는 장미꽃 한 송이와 꽃봉오리 두어 개가 고작이에요. 이곳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야단들이라니까요. 그러니 그 사람들 마음도 인색한 장미와 똑같을 수밖에요. 조금이라도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그 자리에서 금방 시들어버리죠. 그 사람들이 그 봄이 셈이에요.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죠. 그곳엔 가을도 있지 않습니까? 가을이라니 그게 뭔데요? 말하자면 두 번째 봄 말입니다.
나뭇잎이란 나뭇잎은 모두 꽃이 되네. 꽃. 아니, 사람들도 만약에 참을성 있게 손을 빌려주고 더만 준다면 아마 그처럼 꽃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이 유럽 땅에 대해서 참을 여력이 없어요. 여긴 가을이 봄 같고 봄은 그저 가난한 냄새뿐이에요. 하지만 바다 건너 나라를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거기선 여름이 모든 걸 다 짓눌러버리고 겨울비가 온 마을을 바다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요. 요컨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아가씨는 이제 방금 처음으로 인간다운 말을 입 밖에 꺼낸 것 같습니다. 저의 인간다운 면은 가장 좋은 면이 아니에요. 제 인간다운 것은 제가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원하는 것을 손에 놓기 위해서라면 제 앞에 어떠한 방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짓밟고 넘어갈 것 같아요. 나는 아가씨의 방해물은 아니니까 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당신의 강한 욕망에 반대할 생각은 조금 더 없으니까요. 반대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찬성하실 이유 또한 없습니다. 내가 참생할 이유가 없다니 그건 왜죠? 사실 전 손님께 그만 나가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왔었는데 보시다시피 저희 인간다운 면을 호소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머물러 있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되었어요. 바다와 태양의 나라에 이끌리는 저의 열망을 생각해서도 머물러주는 쪽이 좋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네. 나는 어머니께서도 괜찮으시다면 이 집에 남아있을 생각입니다. 어머니와 저와 같을 열망은 아니시죠? 당연하죠. 손님이 이곳에 머물러 있어주길 바란다고 하더라도 그게 저와 같은 마음은 아닐 거예요. 어머니 인적 없는 바닷가를 그리워하시진 않으시거든요. 이 집은 정말 이상해요. 그건 손님께서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그렇겠죠.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저 아가씨를 보고 있으면 당장 이 집을 떠나 마리아에 돌아가고 싶고 그래서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야. 이 모든 게 바보 같은 짓이니까.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니야. 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책임져야 해. 정말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두 사람을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래. 이 방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날 거야. 하지만 이 방은 왜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것일까? 모든 게 낯설어. 전부 새 것으로 바뀌고 말았어. 이 방은 혼자 떠도는 나그네들이 매일 밤 찾아드는 저 낯선 도시들의 흔한 영업방과 다를 게 없어. 그런 영업방이란 나도 잘 알지. 무슨 대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야. 그래. 아마 여기서도 대답을 얻게 되겠지. 그런데 누가 이 열숙방에서 대답을 해준단 말이야? 뭐죠? 실례합니다, 손님. 주문하신 홍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도로 가져갈까요? 아니요, 좋습니다. 맥주 한 잔. 그것도 실수. 돈을 받고 준다. 차 한 잔. 그것도 실수로 가자. 하나님, 제가 해야 할 말을 찾게 해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 부질없는 계획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마리아 품속으로 돌아가게 해주소서. 그것도 아니라면 제 마음에 끌리는 쪽을 택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네. 죄송합니다, 손님. 딸애가 차를 드렸다고 해요. 네, 보시다시피. 드셨나요?
네. 왜 그러시죠? 실례하겠습니다. 찻잔을 치우겠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천만에요. 사실 이거는 손님께 드릴 게 아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주문하기도 않았는데 따님이 그냥 두고 가게. 그랬군요. 마시지 않으셨더라면. 미안하게 됐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튼 따님이 두고 갔다는 인적이 게 실수니까 용서하실. 미안해 하실 거 없어요. 제가 용서를 드릴게요. 네. 아무튼 차고였을 뿐이니까. 저기 잠깐만요. 네. 지금 막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 저녁 식사 후에 떠날까 합니다. 물론 반값을 지불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집에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머물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 좋도록 하십시오. 원칙적으로 그건 손님의 자유의사에 속하는 문제니까요. 사람은 가끔 순간의 기분으로 결정을 짓지만 그 다음 일이 잘 돼요. 결국은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부인. 다만 제가 기분이 상해서 떠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친절한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저에게 어떤 호의를 가지고 계신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손님께 적대감을 가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좋게 헤어지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아마 나중에 또다시 찾아올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잘못 판단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집은 저의 집이 아니라는 느낌이 마음을 무겁게 하거든요. 물론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보통 그런 일은 처음에 당장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좀 주의력이 산만한 편이죠. 거기다가 오랜 세월 동안 떠나 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이해할 수 있어요. 일이 잘 되었더라면 좋았어.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제 탓이죠. 일이 꼬일 때는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답니다. 손님께서 떠나시기로 결심을 하셨다니 매우 섭섭합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손님 일에 그토록 큰 관심을 기울일 까닭은 없는 거죠. 저와 마찬가지로 섭섭함을 느껴주신다니 벌써 그것만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를 이해해 주시려 한 것도요. 지금 하신 말씀이 제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모든 기쁘지... 손님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저희 직업인데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사과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또 좋으시다면 배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비용도 들 배상받을 텐데. 것은 전혀 없어요. 손님의 결정에 제가 유감스럽다고 한 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손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네, 이 집을 잊지 않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다음에는 마음의 준비를 잘해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긴 여행으로 인해서 피곤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꼭 이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심한 손님으로서가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손님. 내일 마리아와 다시 찾아와서 바로 저예요 라고 말해야겠어. 모두 행복하게 해줘야지. 꼭 그렇게 해줘야지. 마리아 마리오라. 왜 이러지? 모든 게 멀게 느껴지는 이 밤이 너무 싫다. 왜 이러지?
들었어요. 싫다 마르타. 일은 지가 다 저질러 놓고 뒷일은 나한테 다 떠맡기죠. 망설이는 내 마음을 아랑곳하자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그 태도가 싫어. 어머니께서 불안해하고만 계시니까 그렇죠. 어머니께서 망설이고만 있으니 제가 나서는 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 나도 알아. 끝장을 내야 한다는 거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나는 오늘 그렇게 하기 싫다. 자, 이제 됐어요. 곧 있으면 물이 차오를 거예요. 1층으로 내려가요. 두 개 물이 넘치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운반하러 올라와요. 아니다. 그런다고 제가 무서워할 줄 아세요? 그래요. 여기서 한번 기다려보죠. 그래, 기다려보자. 기다린다는 건 좋은 거고 또 휴식이 되지. 잠시 후에 저 사람을 떠내고 감각까지 먼 길을 운반해야 할 텐데 나는 벌써부터 피로해지고 이 피로가 어찌나 오랫동안 쌓였는지 이젠 도무지 내 몸으로는 감당할 수조차 없게 되었어. 이러고 있는 동안에도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만 자고 있고 이제 이 세상과의 볼일은 다 끝난 셈이니 저 사람한테는 온통 모든 게 쉽기만 하겠지. 그저 꿈자리 사나운 잠에서 꿈 없는 잠으로 옮겨가는 것뿐인 거야.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끔찍스러운 소리고 저 사람한테는 그저 긴 잠이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기뻐해야 돼요. 내가 저 남자 미워야 할 까닭은 없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죽지 않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자꾸 어머니께 물이 차오르는 것 같네요. 어머니, 어머니. 물은 계속 차오르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만 자고 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일 때문에 끝을 내야 할 일 때문에 다시는 피곤해지는 일도 없겠지. 그저 잠만 자고 있습니다. 긴장할 일도 무리할 일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하려고 덤빌 일도 없습니다. 휴식, 기분 전환, 마음 약해지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이 마음속의 십자가를 이제는 짊어지지 않아도 되겠지. 이제 이 사람은 잠이 들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의무도 할 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이제 늙고 지쳐서 잠들어 있는 이 남자가 모자라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이 남자가 푹이 짝요. 너는 아무 말도 안 듣는구나. 너는 아무 말도 안 듣는구나. 마르타, 네, 듣고 있어요. 물이 차오르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조금만 있으면, 그저 조금만 더 있으면, 그래 조금만 더 있으면 아직 그동안만은 행복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겠지. 행복하게 되는 건 그 전이 아니에요. 그 후예요. 마르타, 너 알고 있었니? 이 사람은 오늘 저녁에 떠날 생각이었어. 아니요, 몰랐어요. 하지만 알았다고 하더라도 제 행동은 똑같았을 거예요. 이미 결정된 거였으니까. 나보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럼 이 사람을 보러 올라오면 그래 올라왔었어 이 밤에. 하지만 이미 늦었지. 그래요. 늦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 마음을 정하도록 만든 건 바로 저 사람이에요. 저도 망설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 남자는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고장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내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를 해치도록 무장시켜준 셈이죠. 바로 그렇게 해서 바보 같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르타! 이 사람은 결국 알아차렸던 거야. 이 집이 자기 집이
집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 사실 이 집은 이 남자의 집이 아니죠. 하지만 그 누구의 집도 아니에요. 아무도 여기서 마음의 평안 안정 같은 거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것을 진작 알아차렸더라면 저 남자도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됐겠죠. 그랬더니 우리도 이 방은 잠자라고 만들어진 것이고 이 세상은 죽으라고 만들어진 것이고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됐겠죠. 들어보세요. 두 개 불이 넘치고 있어요. 새벽은 영원히 돌아올 것 같지만 보세요. 새벽은 돌아왔잖아요. 그래. 오늘 아침엔 몇 해 만에 처음으로 마음 놓고 숨 쉰 아침이에요. 물결치는 파도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아요. 잘 됐다 나는. 정말로 잘 됐구나. 그러나 나는 나이를 너무 많이 먹은 탓이지 너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도 없다. 내일이 되면 모든 게 다 잘 되겠지. 그럼요.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불평은 다음으로 미뤄두시고 오늘은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세요. 저는 예적의 젊은 처녀로 되돌아왔어요. 끝없이 달리고 싶어요. 어머니 말씀해주세요. 저는 왜 그러니 마르타? 너는 완전히 딴 사람같이 되었구나. 어머니 저 아직도 예뻐요? 그래 예쁘다 오늘 아침에. 죄란 아름다운 걸. 이제 쟤는 아무래도 좋아요. 전 다시 태어나서 행복의 땅으로 돌아갈 거예요. 잘 됐다. 나는 가서 좀 쉬어야겠구나. 너한테는 마침내 너의 참 인생이 시작된다니 나도 기쁘다. 뭐냐? 그 남자 여권이에요. 보세요. 나는 좀 피곤하다.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결국 언젠가는 이렇게 되고 말 줄 알았지. 그래서 끝장을 낼 줄 알았어. 어머니. 나는 살만큼 살았다. 아들보다 도 훨씬 더 많이 살았지. 지 아들도 못 알아보고 죽여버린 거야. 응. 이제 저 깊은 강바닥으로 그 아이를 보러 갈 수 있게 되었네. 강바닥에선 벌써 풀잎들이 그 아이의 얼굴을 뒤덮고 있겠지. 어머니 저를 두고 가실 생각은 아니시죠? 너는 나한테 참 많은 의지가 되어주었다. 너를 두고 가자니 마음이 아프다. 지금 와서 이런 말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 넌 참 좋은 딸이었어. 언제나 지극히 나를 공경해 왔지. 그러나 이제 나는 너무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
모든 것에 무감각해진 줄 알았는데 또다시 고통을 맛보게 되다. 이제 나는 그걸 헤쳐나갈 정도로 적지가 않아. 어쨌든 어미가 지 자식을 몰라본 데서야 이 세상에서의 할 일은 다 끝난 거지. 아니 어머니, 아직 딸을 행복하게 할 일이 남았어요. 어머니 말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어머니다운 말씀이 아니세요. 앞뒤 돌아보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라고 제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랬었지.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지금에 와서야 깨달았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 없는 이 땅 위에서도 우리에겐 우리의 확신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아들에 대한 어미의 사랑이 지금 나의 확신이다. 어머니가 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하지 못하시나요? 너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면 마르타. 사실 그건 같은 게 아니야. 딸에 대한 사랑은 그보다는 덜한 거지. 내가 어떻게 아들의 사랑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니? 20년 동안이나 잊고 있었던 그 찬란 사랑을. 그래 살란 사람! 20년간의 긴 침묵 끝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 살란 사람! 그게 어쨌다는 거야. 나한테는 모자라는 이 귀한 사람이야. 그 사람 없이 나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런 마음속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딸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은 채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가 막혀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어. 마음속에 저항 같은 거 더욱 생각 못해. 벌을 받는 거야 말았다. 살인자들한테는 모두가 다 나처럼 마음속이 텅 비고 마음이 메마르고 그 어떠한 미래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세상 살인자들을 제거하는 거야.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졌어. 어머니는 지금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하고 계세요. 자유를 잃었어. 지옥이 시작된 거지. 어머니는 줄곧 일생 동안 제 곁에서 이제 곧 서서히 가라앉을 남자들의 다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셨어요. 그땐 자유니 지옥이니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줄곧 그래왔어요. 저거 그래왔어. 그러나 그거 모두 다 습관으로 그랬던 거야. 이젠 고통이 모든 걸 숨도리지 바꿔놨어. 아니지? 이건 진정한 어머니의 고통이 못돼. 난 아들을 잃었는데 아직 울부짖지도 않았거든. 하지만 이미 이 세상 자체가 이치에 맞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식을 낳아도 봤고 죽여도 봤으니. 안 돼요 어머니. 이렇게 가실 순 없어요. 저는 일생 동안 어머니 곁에 있었고 오빠는 어머니를 버리고 가서 소식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대가는 치러야 마땅해요. 이 말이 맞아 말이다. 하지만 그 아이를 내가 죽였는 걸. 어머니! 오빠는 이 나라를 떠났어요. 전 이곳에 남았죠. 전 이 차가운 대로 깊숙이 처박힌 채 암담한 땅속에서 혼자 따분하게 갇혀 자랐어요. 누구 한 사람 제 입술에 키스해준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조차도 제가 옷을 입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전 그 보상을 받아야만 되겠어요. 남자가 죽었다는 이유로 그 남자는 이 세상에서 못해본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전 달라요. 어머니 저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고 이제는 오빠가 누릴 수 있었던 것까지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빠는 어머니의 사랑까지도 빼앗아가야 하나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벽바닥으로 어머니를 영원히 데리고 가야 한단 말인가요? 전 아주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 처음 해보지만 우리도 누구나 다 하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니? 누군지 몰랐어요. 얼굴 모습이 전혀 기억이 남지 않았으니 마땅히 올 것이 온 거죠. 어머니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세상은 이치음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제 행동은 똑같았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알겠어요. 이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마. 마르타, 흉악한 살인자들도 때가 되면 무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거야. 저도 그만한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무심한 오빠 앞에서 고개 숙일 수는 없어요. 감사했습니다. 우리 그럼 누구 앞에 사람을 숙이겠니? 너무 늦었다 마르타. 이제는 너를 위해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너 울고 있니? 아니겠지. 넌 울지 못할 거야. 내가 너한테 키스를 해주곤 하던 때를 기억하니? 아니 어머니. 그렇겠지. 아주 까마득한 옛날. 그리고 나 역시 널 안아주는 걸 잊은 지 오래니까. 그렇지만 아가야, 나의 아가 마르타, 언제나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왔다. 이제 말할 수 있겠구나. 내 마음이 말을 해주는 거니까. 산다는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야. 나는 비로소 다시 살기 시작하는구나. 도대체 어머니 딸이 겪는 이 비통한 슬픔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길래 그러시는 거예요? 피로랄까? 아니면 휴식에 대한 갈망이랄까?
나는 결국 혼자가 되고 말았어요. 내가 그토록 소원했던 바다는 멀어져만 가고 결국 출렁이는 파도는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배고픔은 먹을 것이라곤 이 고장이 떡은 사고 몇 알뿐, 목마름은 마실 것이라고 내가 뿌린 피 말고 아무것도 없지. 저기 먼 나라에서라면 도망칠 수도 있고 해방될 수도 있고 서로 껴안고 몸을 부벼들 수도 있고 파도 속을 뒹굴 수도 있는 거야. 난 이 불공평한 처사에 신음하지만 아무도 내 권리를 정해주진 않지만 난 무릎 꿇지 않을 거야. 천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설 곳을 잃고 어머니에게도 버림받고 내가 스스로 저지른 죄만 가득한 가운데 홀로 남았으니 난 이 세상과 결코 화해하지 않은 채 내 힘으로 이 고장을 떠날 거야. 반드시 떠날 거야. 누구세요? 여행자예요. 이제 손님 안 받습니다. 남편을 만나러 왔어요. 남편이라니 누구죠? 어제 이곳에 오셨죠. 그리고 오늘 아침 저와 만나기로 했는데 오시지 않아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그분 말로는 부인은 외국에 있다고 하시던데요. 거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지금 서로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불가능하게 되었네요. 지금 남편 되시는 분은 여기 안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어제 이곳에 투숙하지 않으셨나요? 투숙했죠. 그러나 어젯밤에 떠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의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머물게 된 걸로 알아요. 근데 말씀하신 어제로봐 좀 마음이 안 놓인 구석이 있네요. 저한테 해줄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당신 남편은 여기 없다는 거 외에는요? 저를 버려두고 떠나셨을 까닭은 없어요. 용무는 모르겠군요. 아주 떠나셨나요? 아니면 다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분은 아주 떠나셨습니다. 이것 보세요. 저는 어제부터 여기 와서 그 사람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불안이 견디다 못해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 사람 만나지 못하고는, 아니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고는 갈 수 없어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아니죠. 당신하고도 관계가 있는 일이에요. 아, 이런 말 하는 거 남편이 들으면 용납해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난 이 복잡하게 만드는 일처리에 진절머리가 났어요. 어제 아침 이곳에 온 사람은 오래전 이 집을 떠나 당신의 오빠 되는 분이랍니다. 그런 것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왜 남편은 이곳에 없죠? 오빠를 알아보지 못했나요? 그가 돌아왔는데 당신 어머니도 기쁘지 않으셨단 말씀입니까? 당신 남편은 여기 없습니다. 죽었으니까요. 농담이시겠죠? 야는 자주 말하곤 했어요. 당신은 아주 엉뚱해서 주변인들을 잘 놀라게 했다고. 우린 이제 자매나 다름없는 당신하고 나 사이고. 사이엔 공통점은 없어요. 당신 남편은 죽었습니다. 정말 미쳤군요. 농담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미쳤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이가 어디 있죠? 그이가 죽었다면 내 눈으로 확인이라도 해야겠어요. 그래야지 이 말을 믿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있으니까요. 그는 강 밑바닥에 가라앉았어요. 어머니하고 내가 둘이서 재워가지고 들고 갔죠. 큰 고통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숨은 끊어진 거 분명해요. 어머니하고 나 둘이서 죽인 겁니다. 아니야. 내가 미친 거야. 이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말 듣고는 내가 미친 거야. 이 고장에서 심통한 일은 없을 거라 짐작은 했지만 이런 미치광이 짓을 말려줬지. 너무는 모르겠어. 전 사실을 전달할 뿐입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죠.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무슨 권리로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사랑의 권리로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 말은 내 마음 찢어 발고 물어뜯는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두 손을 뻗어 살인이라도 하고 싶게 만드는 광나는 말이에요.
내 마음 한구석에 그이가 살아있다는 희망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지금이야 당장 당신 얼굴을 찢어발겨서 그 말의 뜻을 알려주고 싶군요. 당신은 도저히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네요. 난 사랑이니 기쁨이니 고통이니 하는 그런 말 이해하지 못해요. 여보세요. 말장난은 그만하기로 해요. 지금 이야기가 딴 데로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이스타운을 잃어버리기 전에 똑똑히 알고 싶으니까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어젯밤 당신 남편의 돈을 뺏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그 전에도 여행자 몇 사람을 그런 식으로 처리해왔어요. 그렇다면 당신과 어머니가 살인자들이었단 말입니까? 네, 당신이 오빠랑 알지 못했나요? 그런 곳엔 오해가 좀 있었어요. 세상 일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건 별일이 아닐 겁니다. 하느님, 그 장난이 이런 참극으로 끝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짓을 했다간 그이도 나도 다 벌을 받게 될 줄 알았습니다. 불행이 뻔히 내다보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도록 하려고 당신들한테 애를 썼어요. 집을 찾아 돌아가서 당신들한테 행복을 안겨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나타내는 말, 그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 말을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당신들 두 여자가 그 일을 죽인 거예요. 집을 찾아 돌아온 훌륭한 자식을 안겨놓고 당신들 두 여자는 공존하는 장님들이었단 말이죠. 그 일이 정말이지 훌륭했으니까요. 이제 막 그 훌륭한 마음, 그 고결한 영혼의 소유자를 죽이는지 알긴 하나요? 그이가 나의 자랑이었듯이 당신네들 자랑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그이의 적이었다니. 지금 당장 길바닥으로 뛰쳐나가서 울부짖어도 모자랄 일을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시간 어머니는 아들 곁으로 가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두 사람을 헐어내고 있을 거예요. 머지않아 그들이 시신이 발견되겠죠. 그리고 그 둘은 같은 땅에 묻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울고불고 해야 할 까닭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신의 눈물을 보고 있으면 구역질이 나요. 이건 기쁨을 영원히 잃어버린 눈물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눈물이라도 흘릴 수 있으니 당신을 위해서 다행이죠. 잠시 후면 눈물 한 방울 짜낼 수 없는 메마른 슬픔이 밀려들 거예요. 그러면 눈 하나 깜짝 감고 당신을 죽여버릴지도 몰라요. 난 그런 말에 놀라지 않아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런 것 좀 얼마든지 보고 들어왔어요. 이번에 내가 죽을 결심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난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어있지 않겠어요. 그 두 사람과 한데 어울려서 무엇하겠어요? 잃었던 애정을 되찾은 두 사람끼리 어두컴컴한 데서 실컷 애무하고 즐기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당신하고 나도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 낄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 둘은 영원히 우리를 배반했으니까요. 천만 다행으로 아직도 나에겐 내 방이 남아있어요. 난 거기서 혼자 죽는 게 좋겠어요. 당신이 죽든 이 세상이 죽든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이제 그 끔찍한 고독 속에 파묻혀 살아야 해요. 추억이 고운하도 밀려들 텐데. 남살 부리지 말아요. 당신은 남편을 잃고 난 어머니를 잃었어요. 따지고 보면 피처일반인 셈인데요. 하지만 당신은 여러 해 동안 남편과 즐거움을 누리고 나서 오직 한 번 그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가 당신을 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난 어떻죠? 어머니 절 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죽었어요. 난 어머니는 두 번이나 잃어버렸어요. 남편은 전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한테 행복을 안겨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방 안에서 그런 생각하는 동안 당신들은 그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당신 남편하고도 피처일반인 셈이에요. 같은 절망을 못 쳐지니까요. 나도 그 사람처럼 내 집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범죄는 우리 공동의 집이라고. 이 범죄야말로 어머니와 한 대 묶어주는 끈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믿고 쳐다볼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어요. 범죄 역시 고독일 뿐이에요. 설령 1000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라고 할지라도 그건 여전히 고독이에요. 혼자 살고 혼자 죽었으니 혼자 죽어야 마땅하죠.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 원한 대로 죽도록 가만 놔둘 테니까. 나는 이제 장님이 되어 당신 같은 사람 보이지 않아요.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 이 비극 속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더 없는 얼굴에 불과하니까요. 나는 이제 그 누구도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못해요. 이제 당신들한테 중호신도 동정신도 갖지 못해요. 그런데 눈물이 나올 정도니까 그렇게 대단한 불행을 못 되시네요.
내가 이 세상과 영원히 작별하기 전에 당신에게 할 일이 남은 것 같아요. 당신을 절망시키는 일 말이에요. 제발 그만둬요. 여기서 나가줘요. 나는 이제 당신 얘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사랑한 사람을 잃었어요. 관심이 당신이 죽인 사람밖에 관심이 없다. 닥쳐요! 난 그 사람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난 그를 경멸해요. 당신에게도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요. 바보 같은 사람. 그는 자기가 원했던 것을 가졌고 찾고 있던 집을 찾았어요. 그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도 삶에도 죽음에도 평안은 없고 고향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왜냐고요? 햇볕도 들지 않은 컴컴한 땅속, 눈먼 짐승들의 먹이가 되려고 찾아가는 그 땅속을 고향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참을 수가 없어요. 남편도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남편이 찾아온 고향은 다른 고향이었어요. 당신 남편은 바보 같은 생각에 대가를 받았습니다. 머지않아 당신도 당신의 몫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다 도둑맞은 거라고요. 존재를 향한 저 거창한 소로나 죽음의 부르짖음 따위가 무슨 소용이죠? 무엇하러 바다를 향해서 사랑을 향해서 소리쳐 부른단 말입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죠. 당신 남편은 그 대답을 찾았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은 옹색하게 몸과 몸을 조이고 꼭 끼어 누워야 할 그 끔찍한 집이 그 답이죠. 네, 당신에게 충고 하나 해드릴게요. 당신 남편을 죽인 사람이니까 충고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돌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당신의 하느님께 빌어요. 그런 편이 유일한 행복이니까요. 하느님처럼 하세요. 세상 모든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더 늦기 전에 무심한 돌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없는 평화가 비겁하다고 여겨지거든 그때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공동이 집으로 뒤따라오세요. 자, 그럼 언니 보시다시피 모든 게 다 쉬워요. 극히 간단한 일이에요. 감각 없는 돌멩이의 바보 같은 평화와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저 끈끈한 잠자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준다고 말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 험망한 땅에선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사람은 오로지 당신뿐입니다. 당신과 이야기를 하면 내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몸을 맡길 곳은 오로지 당신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자비로운 눈매를 돌려주세요. 제 말에 귀담아 들어주세요. 저에게 손을 내밀어주세요. 주여, 서로 사랑하면서도 헤어져 있던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랜 세월 집은 떠났던 아들이 가족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망설였습니다. 제 몸은 침묵했습니다. 물러온 땅에 우린 가라앉았습니다.